교제 기간은 한 200일 정도 교제를 하셨고요.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장거리 연애예요. 왕복 6시간의 장거리 연애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늘상 상담을 해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넘버원이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장거리 연애.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지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거리 연애를 안 해보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은 언젠간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에너지 고갈로 해서. 여러분들 바로 옆집 살아도 사실 대화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한번 만나러 가는데 한 6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러 가서 또 스트레스고, 여독이 쌓인 상태로 노는 것도 스트레스고, 이게 매주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주말에는 또 6시간 단거리 가가지고 누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연인 관계니까 잠자리도 하고, 그러면 완전 기진맥진이 된 상태로 하루를 또 하고, 이걸 몇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장거리 연애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때 일하는 업무량이 되게 많지 않고 괜찮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든데 아마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견디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정도 거리의 장거리 연애를 하신다면요, 보통 한 2주에 한 번 만나시거나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돼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걸 왜 우리 관계를 이렇게 이어나가나 싶겠죠. 꼬작 해봐야 연락 맨날 주고받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인데, 내가 겨우 한두 번 만나려고 이 개고생을 하나 싶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관계가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절대적인 에너지 관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샤니님은 사회초년생으로 집을 나와서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며 출장이 잦아서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시원 생활하는 것도 문제고요, 출장이 많아서 출퇴근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사실 고시원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내가 쪽잠 자고 아늑한 공간이 아니라 주변에서 소음도 나고 시끄럽고 그냥 때우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지,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만족적인 수면 생활을 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고요, 이 관계가 무너질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장도 많고, 지금 샤니님만 하더라도 사실 정신적으로 버티는데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에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니님이 체력이 고갈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관계에도 지장이 갔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죠. 샤니님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이 연인 관계도 상당히 지장이 갔다,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투정이라고 부리지만 상대에게는 상처받는다고 그랬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조율하면서 서로 다독여줬습니다. 장거리 연애라서 잘 못 보는 게 많이 힘들었고요, 위의 문제 말고는 서로 다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제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고쳐요? 왕복 6시간 거리를 갖다가 전체적인 거리를 좁혀 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지금 고시원 생활하는 게 바뀔 수도 없고, 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서로 부모님도 보여드렸고, 남자 쪽 어머님께선 여자친구 생기면 생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처음이라면서 저를 많이 이뻐하셨습니다. 저와 결혼까지 생각이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가끔 서울로 절 보러 왔을 땐 서울에 지인이 일하던 카페를 찾아가 저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분은 아주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묵묵하고 덤덤하니 티를 잘 안 냅니다. 저는 반대 성격이고요. 이게 성격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구나 여자분들이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요, 힘들고 괴로운 심정을 겉으로 티를 내게 돼요. 샤니님은 나는 티를 내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힘든 만큼 겉으로 자연스럽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나서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일하고 쉬는 도중에 남자 쪽 일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니까 일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 7일 근무하고 하루에 14시간씩 근무를 했대요. 샤니님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주 7일 일하고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는데 이거는 연애를 할 수가 없겠죠. 연락을 해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의무적이 아니라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일한다는 얘기고요.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시간 일해도 힘들잖아요. 1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잠자는 것도 빠듯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연락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지, 아, 너 의무적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상황을 좀 보고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힘이 드니 많이 힘들지 하며 다독여졌습니다. 연락을 많이 못한 날에도 피곤하니까 얼른 씻고 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헤어지는 당시에도 사랑한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퇴근했다는 연락을 받고 힘들었을 남자친구에게 힘든 거 다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을 사람도 힘들겠지만 항상 기다려주는 저도 힘들어서 퇴근 후 그 사람에게 먼저 생각하고 건넨 말인데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응, 흐흐, 퇴근해서 힘들어, 이게 다야?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애가 응, 흐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아, 뭐라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잘못 읽었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싸웠다고 해요. 속상한 마음에 우리 샤니님이 아,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진심이 담긴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항상 자기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계속 눈치만 보이네 이러는 겁니다. 한참 뒤에 우리 샤니님이 전화를 했더니 받으면서 왜 앉아? 그랬더니 생각하고 있었대요. 무슨 생각? 그랬더니 그만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이 남자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고요. 하루 근무 시간이 14시간입니다. 자는 시간도 분명히 부족해요. 정상적인 연애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조차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연락을 하는데 아마도 여자친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겠죠.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사실 연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 남자분은 연애를 못하는 상황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눈치를 주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사업 같은 걸 하나 봐요. 아무래도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주 7일에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래도 사업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을 그만두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정을 해야겠죠, 이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너무 바빠,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해,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행동 하겠습니까? 아, 이건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고 울더랍니다.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다고. 당연히 작아졌겠죠. 일단 시간을 갖자며 다음날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 후에 다음날 장문의 카톡이 오고 다음 달 둘째 주 바쁜 거 끝나니까 밥 한 끼 먹으러 온다고 이게 예의인 것 같다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별 후에 몇 번 연락하면 자기도 하루 종일 울었다며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궁금한 게 무엇인지 물어봤더니요, 남자가 정말 상황이 힘들어서인지 그저 제가 싫어서 상황적인 핑계를 대는 거죠. 샤니님은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데 뭔가 받아들이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핑계 대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하는 행동 보면 서로 부모님도 보여드리고 되게 열심히 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것 뿐인데 이게 그냥 싫어서 상황적인 핑계를 대는 거냐? 이게 상황이 핑계를 대는 걸로 보이는 게 좀 이상하네.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갖다가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샤니님이 얘기해 준 거잖아. 샤니님이 얘기를 해준 건데 이것도 잘못됐다. 샤니님의 멘탈이 많이 안 좋다고 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저도 힘들 때 놓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놓고 싶지 않고 꼭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충격이 크대요.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기로 한 건 서로 합의하에서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사실 샤니님이 자꾸 야, 나 왜 이렇게 관리 안 해줘? 요즘에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신경 못 써줄 만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실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 상황이 개선된 다음에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상황이 좀 정리될 만한 그런 상황 갖다가 만들자라고 논의를 해보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상대방을 닥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상대방을 갖다가 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충격이 크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시네요. 상대를 위하는 일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저 때문에 힘들었던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샤니님 때문에 힘들어서 이 관계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이 남자가 만든 상황이죠.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일하면요, 원래 여자친구랑 못 만나요. 이건 샤니님이 뭘 해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헤어진 마당에 다음 달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왜 보러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남자야 헤어지고 싶겠어요? 상식적으로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자기도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보러 오기로 한다는 거죠.